그녀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비를 훔치고 내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여자. 나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원 게시판에서 나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박수진 내 며느리의 이름이 장기 기증자 명단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은 나를 용서하고 떠났더군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이름을 부릅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 붙은 게시판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심코 본 종이 한 장. 장기 기증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첫 줄에 적힌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수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3개월 전 아들의 병원비를 두고 싸운 뒤 집을 나간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게시판을 다시 봤습니다. 박수진 5형 간 이식 기증 완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며느리가 장기를 기증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간을. 복도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제 민수가 간 이식을 받은 게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그게.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가, 도둑년이라고 욕했던 그 여자가 제 아들을 살렸다는 겁니까?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3개월을 못 넘깁니다. 수술비는 5천만 원. 저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집도 팔고 전세금도 빼고 친척들한테 빌리고 겨우겨우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그 돈이 입금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살았다. 수술 받을 수 있어. 며느리 수진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 전부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누가 찾아갔습니까? 어제 저녁 7시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셨는데요. 본인이라니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어제 뭐 했니?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은행 갔었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 내가 가져간 거지. 아버님 그게 뭐가? 변명할 거야. 남편 살릴 생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하지.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뭐가 아니야. 도장도 찍혀 있다고 하던데. 내가 가져간 거 맞잖아.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그 돈으로 뭐 한 거야? 어디다 썼어?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가져갔다는 걸 아들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떠나겠습니다. 그래. 가. 돈 들고 도망가는 거지.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밟지 마.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도둑년. 내 아들을 버리고 돈까지 챙겨 도망친 여자. 민수한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갔다. 민수는 약에 취해 제대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해야 합니까? 다시 돈을 모으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예. 익명의 기증자입니다. 간 적합도 검사 결과 완벽하게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내일 당장 수술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준 겁니까?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증자가 누구입니까? 익명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기증자의 의사입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민수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수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민수가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요? 아직 친정에 있어. 연락이 안 돼.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둑질하고 도망간 여자가 무슨 낯으로 돌아옵니까? 민수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일이 복잡하대. 민수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동시에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아프게 만드는 여자를.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퇴원 날짜도 잡혔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언제 와요? 곧 온대. 전화는 바빠서 못 받는가 봐.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언젠가는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내가 병원비를 훔쳐서 도망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약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그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의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행정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기 기증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심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박수진, 오형, 간 이식 기증 완료.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진,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박수진, 오형, 며느리도 오형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입니까? 동명이인일 겁니다.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게시판에 있는 장기 기증자 명단요. 네, 박수진이라는 분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제 며느리 이름이 똑같아서요. 혹시 직원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며느리의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네요. 예, 댁의 며느리분이 맞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 기증하신 겁니까? 3개월 전이요. 누구한테요? 죄송합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3개월 전, 민수가 수술받은 때였습니다.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기증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예, 보호자분이시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빙 돌았습니다.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수진이가 기증자였다는 겁니까? 제 며느리가, 제가 도둑년이라고 욕했던 그 여자가 민수를 살렸다는 겁니까? 담당 의사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급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 민수 말입니다. 네. 기증자가 누구입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익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 며느리입니까? 예. 의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이름을.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위해 간을 기증한 겁니까? 네. 자발적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 후에는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회복이 더디셨습니다. 퇴원 후 연락이 끊겼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보호자가 없으셔서 혼자 퇴원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혼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상태가 어땠습니까? 의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간 기증은 큰 수술입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요. 지금은요. 연락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돌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며느리를 도둑년이라고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돈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변명하지 마. 수진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제 오해도, 제 분노도, 그리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자기 몸으로 남편을 살리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며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3개월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혼자 수술받고 혼자 회복하고 그 고통을 혼자 견뎠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의 친정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 민수 아버지입니다. 아, 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혹시 거기 있습니까? 없는데요. 연락 안 됩니까? 우리도 몇 달째 연락이 안 돼요. 걱정 안 되십니까? 걱정하죠. 근데 며느리 집에서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병원비 문제로 집에서 나왔다고. 울면서 그게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우리도 찾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건 저였습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민수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내가 너를 살리려고 간을 줬다고. 그리고 지금 행방불명이라고. 민수는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안 됐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야겠다고. 수진이가 있을 만한 곳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다니던 회사에 갔습니다. 이미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수술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 겁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병원 근처 고시원들을 다 돌았습니다. 3번째 고시원에서였습니다. 박수진이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요, 1달 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짐도 거의 안 가져가고 방 좀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정리 안 했는데 잠깐만요. 주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 아버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이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제가 무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버님을 속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병원비를 가져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장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불법이지만 민수를 살릴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를 만났을 때 알았습니다. 재간이 민수에게 맞는다는 걸.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기증하면 된다는 걸.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병원비는 다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으로 민수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다면 말리셨을 테니까요. 그랬습니다.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민수가 회복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민수를 걱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몸이 예상보다 안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을 속이고 떠난 것을. 그리고 민수를 부탁드립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놀라서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며느리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아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품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 방에 다른 건 없었습니까? 저것밖에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수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다음 날부터 병원을 돌았습니다. 응급실도 확인했습니다. 무연고자 명단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쉬지 않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응, 그냥. 수진이 소식 들으셨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봐. 민수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너 수술 받을 때 기증자 있었잖아. 네, 수진이었어. 민수가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사실이야. 수진이가 제 간을, 너를 살렸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찾아야죠. 찾고 있어. 아버지가. 민수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쉬지 않고 찾았습니다. 경찰에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진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어디입니까? 요양병원입니다. 주소를 받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요양병원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원장을 만났습니다. 박수진 씨가 여기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겁니까? 2달 전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신원 파악이 안 돼서 여기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는요? 원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많이 약하십니다. 간 기증 후유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의식은요? 깨어 계십니다. 다만 많이 약하세요.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의 눈이 떠졌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 됐어? 미안해. 미안하긴. 나 때문에. 민수가 울었습니다. 저도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널 오해했어. 미안하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내가 널 도둑이라고 했잖아.
저도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이제 집에 가자. 네. 우리가 돌봐줄게.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부터 수진이를 돌봤습니다.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제일 좋은 방을 내줬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저도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수진이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밥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부엌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했다. 그만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랑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래, 제대로 된 결혼식도 하고. 좋지.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도 그래.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민수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 혼자 걷고 요리도 합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민수도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둘이 손잡고 산책도 다닙니다. 어제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뭐가? 받아주셔서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았습니다. 오늘은 민수와 수진이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조촐하게 케이크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민수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둘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응, 아기가 생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한 달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건강하게 나아야 해. 네, 그럴게요. 민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며느리, 도둑이라고 욕했던 사람, 알고 보니 천사였습니다. 제 아들을 살린 사람, 자기 목숨을 걸고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앞으로 수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 딸 같은 며느리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기를 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합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미워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해는 아닐까? 혹시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진심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전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세요. 오해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처럼 고통받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오해로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진심을 전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저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빛나길 바라며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